자, 이제 드디어 전기력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이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전기장, 전자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론적인 설명을, 개요적인 설명들 한번 좀 더 덧붙여 볼게요. 지금 근데 시험이 좀 앞서 있으니까 일단 시험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기력 그리고 전기장입니다. 이건 일단 여러분들 이미 물리학 1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또 세세하게 지금 적진 않을 거고요. 점검하진 않을 거고,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쿨롱 법칙입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전기력 부분이죠. 쿨롱 법칙 다 아시죠? 예. 예를 들면 전기를 띤 플러스 Q 입자하고 뭐 예를 들면은 플러스 Q? 뭐 이렇게 할까? 예, Q1, Q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전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게 전기력은 참 재미있는 게 전하 종류가 두 개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끼리 같은 전하일 때는 서로 어떻게 밀어내는 힘이, 얘도 얘를 밀어내고 얘도 얘를 밀어내는 똑같은 작용 반작용, 이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R 제곱분의 Q1, Q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참 되게 유사하게 비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비교하고 싶은 게 바로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은 또 어떻게 나와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질량 mm을 서로 곱하는 거. 그래서 둘이 너무 유사하니까 자꾸 이 두 개의 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합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일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꿈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요거는 이 만유인력은 뭐에 물질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 질량과 관련이 있다면 이 전기력은 뭐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특성인 전하량과 관련이 있죠. 물질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재적인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질량, 전하, 그 다음에 또 스핀, 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량과 전하량이 이 모양은 같아도.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합쳐지긴 되게 어렵죠. 어렵기는 하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놈들이 되게, 그러니까 뉴턴을 난감하게 했던 힘이에요. 특히 만유인력은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F는 G R제곱분의 mm, 이 G값도 이제 캐빈디시라는 과학자가 사실은 이 G값을 측정했는데, R제곱분의 mm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게 되게 난감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원격작용, 이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뉴턴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간 거죠. 자기도 난감해서. 도대체 왜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슨 끈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얘가 얘를 끌어당기냐 이거예요. 그 힘이 작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에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서로 힘이 작용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난감해서 설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요거를 설명한 게 누구다? 결국에 이게 1687년이죠. 만유인력이 1687년에 프린키피아에서 이걸 발표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누구?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요거를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요거를 해결한 문제는 바로 뭐였다? 요거를 뭘로? 요거를 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필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순우리말로는 마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런 표현으로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 요게 이제
그래서 요 개념을 어디도 따오냐면 어디에도 따오는 똑같은 원격작용 힘인 전기력에도 그 개념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니버스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생각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전기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중력장은 어떤 게?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 중력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뭐죠? 바로 질량이 뭘요? 주변에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는 아이디어죠. 네. 완전히 뉴턴의 만유인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네.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평평한데 여기에 질량이 있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요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 질량이 큰 놈이면 큰 놈일수록 어때요? 질량이 큰 놈일수록 이 시공간을 더 많이 변형시킨다는 요 아이디어가 바로 중력장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쵸? 이것과 이 개념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기장으로 좀 전이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뭐가? 전기를 띤 입자가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크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자, 근데 좀 여기서 이게 좀 뭐 이렇게 조금 좀 디테일하게 가지만 무슨 전기적인 공간을, 근데 저는 이제 공간을 변형시킨다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질량이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면 전하도 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력만 작용하는데 지금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까다로운 게 서로 다른 전하도 있고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반발력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개념을 쓰냐면 플러스는 위로, 마이너스는 아래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원래는 평평한데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이 공간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요 개념인 거죠. 요거예요. 평평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전하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플러스는 이렇게, 마이너스는 아래로 이렇게 공간을 변형시킨다는 이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예요.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시공간과 공간을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어요? 평평한 공간에 뭘 만들어요? 굴곡을 만들죠. 즉 뭐요? 높고 낮음이 생긴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죠. 패러프레이징 하면 공간을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뭘? 바로 높고 낮음이 생긴다라는 의미랑 똑같죠. 이 높낮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 높낮이를요? 이거를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이 높낮이를 뭐라고 한다? 이 높낮이를 포텐셜이라고 한다. 이게 이 포텐셜의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때? 여기서 이렇게 높고 낮음이 생겨버렸어. 예. 전기적 공간에 플러스는 높게 만들고 마이너스는 낮게 만들었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어. 그럼 이놈의 높이는 어때? 높낮이가 생겨서 얘는 여기 높은 곳에 있다는 거지. 얼마만큼 높이? 요만큼 높이. 요 높이를 뭐라 그래? 이 전기적인 높이요. 전기적인 높이가 생긴다고요. 이 전기적 높이를 뭐라 그런다? 이게 바로 전위죠. 전위. 뭐라고요? 전위는 무슨 뜻? 전기적 높이란.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높이라고 하기 너무 없어 보이고 가벼워 보여서 전기적인 높이. 단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예, 전위가 뭐라고요? 전기적인 높이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 야야 여기에 그럼 중력장에서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다 질량 M인 놈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또로로로 이렇게 굴려가는 거자. 예? 에이씨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또로로로 굴러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여기 이렇게 또로로로로 이렇게 굴러간다. 또로로로로 굴러간다. 이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또로로로 굴러갈 수 있게 이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완만하면 완만한 대로 얘가 어때요? 얘가 완만한 힘을 받을 거고 급하면 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아이고 전하가 더 이제 많이 가속이 되고 더 많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뭐라 한다? 힘을 뭐라 한다? 얘가 받는 힘을 그걸 이제 전기장이라고 해요. E라는 표현을 쓰죠. E.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다시 말하면 E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E라고 하는 것 전기장 E라고 하는 것 이거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전기장 E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전기장 E라고 하는 거는 단위 전하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전기장 어느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전기장 어느 지점에서 받는 힘을 이제 보통 이 전기장으로 정의를 해요. E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전기장이 어떤 방향이다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다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안 돼요. 플러스 1쿨롱 전하를 놓았을 때 받는 힘이다. 이렇게 굴곡이 생겨버린 요 전기장 속에서 여기 속에서 플러스 1쿨롱이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받는 힘 그거를 전기장 E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것도 사실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물리학 1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게 물리학 2로 온 건데 세 번째 전기력선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아는 개념이에요. 전기력선 개념.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라 그랬죠 제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 진짜 걸출한 과학자죠. 이 과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이것도 똑같이 전위 개념, 전기장 개념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원격으로 도대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전하나 그 중력장 같으면은 그 물체에 어떻게 그 힘을 작용하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라고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어떻게 지금 봤냐면 플러스 Q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요 뭔가가 이렇게 선 같은 게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가상의 선 쭉 이렇게 가상의 선이 이렇게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어떤 힘의 선 그래서 이걸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가상의 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원격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참 대단하다 그랬죠.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점 A 지점하고 여기 예를 들면 B 지점 이렇게 있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어디가 더 세요? 힘이 더 센 곳이 어디죠? 전기장이 센 곳이 어디예요? 즉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힘의 크기가 어디가 더 커요? A가 크죠. 그쵸? 왜요? 왜라고 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아시죠? 근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전화 가까이에 있으니까 더 센 힘을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요. 예를 들면 그 입자가속기 속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이제 전기력선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전화도 없죠? 전기력선만 있어요. 자, 여기 A 지점하고 여기 B 지점. 전기장세기가 센 곳이 어디입니까? 즉, 전기장세기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플러스 1쿨롱 났을 때, 플러스 1쿨롱 났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센 곳이 어디예요? 딱 보면 아시죠? 어디가 더 커요? 예, 당연히 A가 더 크죠. B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아시죠? 딱 보면. 이게 진짜 위대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패러데이는 진짜, 이 패러데이가 수학적인 어떤 훈련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걸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이해하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수학적인 어떤 거를 머릿속에서 계산했나요? 아니잖아요. 딱 보면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다는 거 아시죠? 이거를 굳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어떤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역선의 수 뭐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자기력선 밀도, 전기력선 밀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런 개념을 패러데이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조밀조밀할수록 어떻게 전기장은 크다. 조금 성길수록 듬성듬성할수록 전기장은 작다. 전기장의 크기는 작다. 딱 보면 아시죠? 이게 바로 전기력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에 또 하나였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잠깐만 요거 한번 해보시죠. 플러스 Q 전하가 있고요. 이거는 서로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는 레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방으로 나가는 형태로 전기력선이 형성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같은 크기의 다른 종류의 전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는 가끔씩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방사 형태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휘어지면서 이렇게. 얘도 휘어지면서 이렇게.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만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쭉 가서,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이 또 뭐라 그랬죠? 서로 교차되지도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으며 뭐 어떻게요? 뭐 그렇다 그랬죠.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전하. 이런 모양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전하구나. 이거 문제 나와요. 나왔어요. 기출에도. 그러면 플러스 Q 서로 같은 전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아니, 그려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뿅 뿅 뿅 뿅 그 다음에 뿅 뿅 뿅 뿅 뿅 뿅 여기도 아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지금 어떤 형태? 만약에 여기에 전하가 뭔지 딱 안 나와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럼 서로 같은 전하가 이웃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유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드렸죠. 이건 지금 서로 같은 전하 크기가 같을 때인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EQ 전하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Q 전하가, 요놈이 2배예요. 전하량이.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될까요? 예. 이거 한번 진짜 이 시험만 아니면 진짜 여러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플러스 EQ면 패러데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력 선수가 플러스 Q보다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전하량이 2배니까 전기력선도 몇 개? 2배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아시죠? 얘보다 2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 지금 남는 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이제 기출 나온 문제들 한번 유형별로 정리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